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2월 9일) 수요일 제264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선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2월 4일부터 2월 20일 동안 치러지는 이 동계올림픽도 도쿄올림픽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개막식부터 예상했던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는 장백조선 자치현이라는 한글이 등장하질 않나? 한국 전통 춤이며 악기, 아리랑 음악, 한국의 명절 문화 등을 둔갑시켜 자기네 거라 소개하고 개막식에는 아예 조선족 여성이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해요. 여기에 더해 엊그제 쇼트트랙 경기 편파 판정은 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아우, 저는 진짜 보다가 화병 날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국가대표 출신으로 전문가인 해설위원들도 여과 없이 분노를 쏟아낼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판정이었다고 했어요. 이정수 KBS 해설위원은 차라리 선수들이 내일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2026년 밀라노 대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스포츠인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제는 올림픽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간 중국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결국 우리 황대현 선수가 1500m에서 한국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유, 얼마나 제가 다행스럽든지. 김 사장님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특히 올림픽은 늘 보는데 동계올림픽 하면 쇼트트랙이고 쇼트트랙 하면은 한국이잖아요. 그거 벌써 20년 넘게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메달 따는 걸 보면서 동계올림픽에 재미 붙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럼요. 기대가 컸는데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축구나 이것처럼 뭐 사람들이 그 룰을 다 알고 그래서 막 금방금방 이게 판정이 나고 하는 건데 이게 쇼트트랙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여튼 뭐 상세하게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보여주어서 봤고 정말 억울하죠. 그리고 한국 언론만 보면은 아무래도 그 편파 판정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서 해외 언론도 봤더니 뭐 비슷해요. 중국의 편파 판정 얘기 많이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문제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훈 교수님은요? 네, 저는 일단 동계올림픽 이번부터 안 보기로 결심을 하고 계속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올림픽의 취지와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지금 올림픽 자체가 너무 정치화가 돼버렸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개막식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 이전 평창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뭐 44%그 숫자가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뭐 편파 판정 얘기를 저도 뭐 듣긴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뭐 참 뭐랄까요, 자기 집 앞에서 몇 점 따고 들어가는 뭐 이런 속된 말로 쓰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 방송상에서는 차마 제 입으로 뱉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불현듯 드는데 뭐 참 그렇게라도 따서 뭐 기쁘다면은 아유 그냥 모 신문사에서 오보 비슷하게 낸 갑자기 신문 제목이 생각나는데 이럴 거면은 그냥 금메달 다 갖고 가세요 이런 뭐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는데 저는 뭐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올림픽의 정치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IOC도 그렇고 각국의 스포츠 단체에서도 그렇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뭐 진짜 선수들 4년 동안 뼈를 깎는 훈련을 한 선수들한테만 애꿎은 선수들한테만 피해가 가고 이게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참 제가 준비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또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이 차오르다 보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잘 안 되는데 네. 아우, 네, 네네. 그 아무튼 마음 알아요. 네. 네, 아무튼 네,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다. 네. 7일 그 남자 쇼트트랙 1000m 경기 때 그 경기를 보고 그 댓글창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UFC냐? 아니면 유도냐?"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스케이트냐고요,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밀치고 뭐 매치고 뭐 이래요? 마지막에 저는 또 우리 한국 선수도 너무 안타깝지만 헝가리 선수는 1 위로 지금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두 손으로 대놓고 이 멱살을 잡았는지 어깨를 이렇게 잡아서 맺혀서 패대기를 쳐 갖고 완전 나뒹굴어지게 만든다, 아주 명백한 이런 반칙을 했는데도 1 등이 되고 헝가리 선수는 실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가리 선수가 자기 그 SNS에다가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그래도 나는 뭐 쇼트트랙을 사랑한다 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와 진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심판 있죠? 피터 주심? 아니 이 사람 정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니 왜 그런 건가 몰라요. 아니 그동안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바로 전까지 어떤 편파 판정 논란이 없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참 안타깝더라고요. 중국에 아주 금메달을 만들어 주려고 안달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차이나 머니가 들어갔다, 명백하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니길 바라요. 끝까지 공정한 심판관으로 남는 걸 포기라도 한 게 아니면 앞으로는 남은 경기 그 심판을 좀 올바르게 하길 바라요. 예? 자, 그럼 그 특별히 우리 응원하는 선수 혹시 있으세요? 김 사장님? 저는 아무래도 클로에 킴 선수 네네네. 예, 평창 올림픽 네. 1회 연소로 스노보드 금메달 땄고 우리 맞아요, 맞아요. 예, 캘리포니아 살고 미국 대표죠. 아주 네. 하여튼 한국인이면서. 예,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이 운동에 전념해서 많은 상을 타고 유망주로 떠오르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못 나갈 뻔했다잖아요. 얘기 들었어요. 예. 너무 그 부담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정말 인간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뛰어난 선수지만 심적인 압박감을 갖고 경기를 아예 포기할 정도가 되는구나. 마치 그 시몬 바일스 그 여자 체주 선수도 그랬죠. 네. 부담감 그랬죠. 때문에. 예. 예, 그런 거 느껴져서 좀 저도 이 선수 클로에 킴 선수 기사 보고도 좀 마음이 짠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김영원 교수님은요? 네, 저는 계속 응원해 오던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김연아라고. 아직까지도. 네. 야, 일관성 있으시다. 이제 네. 은퇴했는데도. 예. 네, 네, 뭐 한번 김연아 팬은 영원한 김연아 팬,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남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선수예요. 예전에 그 제가 아주 우연히 우리 차준환 선수 어릴 적 아기 때 그 피겨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무슨 아기가 저렇게 잘하냐.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되게 그래서부터 그 방송에 나오고 그랬나요, 그럼? 네, 어릴 때 원래 아역 스타였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네, 예쁜. 그러네. 그 무슨 아이돌 가수 같아요. 네, 무슨 만화에 딱 이렇게 나오게 생기는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스케이트를 이제 방송 때문에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막 놀란 거죠. 그래서 계속 시작했는데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모습은 '아우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아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네, 저렇게 큰 선수로 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량은 높아지고 실력은 향상되고 또 그 표현력은 너무나 깊어지는 아주 기대가 되는 큰 선수입니다. 이번에 그 바로 6위권을 노리고 출전했던 피겨 남자 싱글 쇼트 프로에서 99.51이라는 개인 최고 기록으로 무려 4위를 이번에 차지한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여자 피겨에 김연아가 있었다면 남자는 바로 차준환 선수입니다. 한국 남자 피겨에 있어 최초의 기록을 대부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데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따낸 최초의 선수인데 얼마 전 끝난 4대륙 선수권에서는 무려 1등을 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최초입니다. 이렇게 폼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열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인지라 6등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어요. 참고로 이날 1등은 미국의 네이선 첸 선수 113.97점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또 금메달 후보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본의 한유 유즈루 선수, 이 선수도 참 잘해요. 근데 이날 점프 등에서 실수가 있었던 관계로 95.15 실수를 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이탈리아 다니엘 그라셀 선수는 이번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지 1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월 10일 목요일부터 남자 싱글 그랑프리 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자신의 기량을 후회 없이 마음껏 보여주시길 바라요. 차준환 선수 그리고 한국팀 모든 선수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김연아 선수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김 사장님 최근 캐나다 미국 국경을 오고 가는 트럭 기사들에 관련돼서 무슨 일들이 막 있다 그러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예, 베이징에서는 비록 여러 가지 그 컨트로버스 구설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올림픽은 잔치잖아요. 운동선수의 잔치고 즐거운 일이고. 그렇지만 이 한편으로 이 반대편 캐나다 쪽에서는 또 아주 혼란스럽고 불편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미국 국경을 오고 가는 트럭 기사들에게 이제 백신 의무화를 시작했어요. 1월부터. 네. 이전에는 필수 직종이라 해서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좀 약화되고 또 백신 접종률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트럭 기사들도 백신을 꼭 맞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밴쿠버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런데 이게 점점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가면서 마침 뭐 토론토, 오타와까지 이렇게 일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오타와와 토론토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 한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 상황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커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왔잖아요. 2주 전에 왔단 말이에요. 2주 전 금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을 그 트럭이나 뭐 픽업 트럭으로 다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제 헝킹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길을 다 블락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트럭들은 디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공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더 큰 문제는 허라스를 한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나오면 허라스를 해. 이 사람들이 그 백신 맨데이트 이걸 풀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는 사우나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오타와 로컬에서 이 사람들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퓨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토일렛을 갖다 주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마스크를 안 쓰고 근처에 몰을 들어가. 그리고 거기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사람들인 것 같아. 이 사람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이 새벽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사는 그 큰 아파트먼트 있잖아요. 콘도 같은 거 거기 입구에다가
불을 지르고 안에다가 문을 불을 그 피우고 불을 피우고 안에다가 입구 안에다가 그 엔트런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못 열게 테이블로 감은 게 CCTV로 보여졌어. 그래가지고 완전 방화네, 오늘- 방화. 근데 이제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서 이제 그걸 소화를 시키고 오늘자로 그 오타와 다운타운 코어에 사는 그 레지던스나 비즈니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수를 했어요. 10 million. 야. 10밀리언짜리 수를 했는데 또 오늘자로 온태리오 폴리스가 투입이 됐대, 100명이. 그리고 오타와는 지금 비상사태 선언을 했어요, 시장이. 네, 그거는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뭐 트리도 수상이 군 투입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도 있죠. 지금 하라는 거지, 사람들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뭐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자기네 권리 주장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팔라멘트가 여기 있으니까 국회의사당이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주가 계속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친 거지. 너무 힘든 거지, 사는 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뭐 마스크 쓰고 아니, 하라는 이 거 트럭커들 그거를 갖다가 중에서도 백신 안 맞, 이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돼. 그리고 뭐 그 근처에, 그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마스크 끼고 있는 의료진들한테 허래스하고 또 길거리 지나다니는 로컬 사람들한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막 희롱하고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벗으라고. 그리고 뭐 나치 플래그도 나오고 2024 트럼프도 나오고 사인이 장난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트루도 아버지 있잖아요. 예. 전 그전에 트리도 시상이 수상. 예. 이 69년도인가에 큰 이것보다는 좀 약했는데 큰 시위가 있었대. 그때 처음으로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2주가 넘어갔으면 우리가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완전히 도시가 마비가 됐고 아무 데도 못 나가고 다운타운도 못 가고 일도 못 가고 이러는데 왜 아무 짓도 안 하냐 이거죠. 트루도는 뭐 지금 코비드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이고 그리고 안 그 만난대잖아. 트럭커들이 펀드레이징 했는데 10밀리언 이상 모은 거 알아요? 그거 그거 지금 근데 고펀드에서 물론 블락을 해서 돈을 못 찾도록 해서 다행히 한데 그만큼 또 지지하는 아니야.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근데 다른 플랫폼을 찾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펀드가 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크루즈도 지금 했다는데? 트럭커들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테이크오버해서 지금 안티 가버먼트와 안티 백신 NFP, 이것까지 다 들어가서 지금 지난 토요일에도 날마다 토론토에도 파티하고 그래. 다 했어요 지금. 토론토에도 토론토에서도 그래요? 이 이번 주말에. 지역에 다 했어요. 와가지고 트럭커들이 돌아다니고 10시에 모여서 11시부터 롤아웃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발단된 거는 국경 오가는 오고 갈 트럭커들. 때 마스크 쓰고 백신 확인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근데 그 보더를 왔다 갔다 하는 트럭커들 90%는 백신을 맞았다는 거죠. 이 10%가 안 맞고 이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시위하는 사람들은 그 국경 왔다 갔다 하는 트럭커들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그러니까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시위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문제가 엄청 커요. 그래요. 이거- 캐나다나 이거- 미국이나 결국 백인 우월주의 그 음모론 막 이런 것들이 아니 그 합쳐져가지고. 사인 자체에 뭐가 있냐면 Go back to China라는 게 있어. 별거 다 했어요 진짜. 사인이 그 인종차별 뭐 아니면은 아니, 백인 우열 다 했어요. 아니 왜 이 대목에 왜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백신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핑계인 거야. 트럭커의 핑계. 문제가 아닌 거야. 네. 이게 지금 다 나왔어 지금. 정부 에이. 이게 팬데믹의 상황에 모든 불만을 그쪽에 다 쏟아붓는 거야 지금. 그거 파티하잖아 날마다. 아니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바베큐 머신 있잖아요. 네. 거기서 걔네가 막 지들끼리 막 파티를 하면서 막 거기서 고기 구우고 소세지 구우는데 이 손 있잖아. 이 더러운 손으로 막 만져가지고 막 고기를 뒤집고 막 이걸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좋다고 막 먹고. 일부러 그런 거죠. 지금. 애들도 와 있고 뭐. 아까 말했잖아요. 사우나 만들었다고.
그리고 무슨 캐빈도 만들어 놓고, 또 오늘은 경찰들이 퓨얼을 다 끊었대요. 그리고 로컬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퓨얼을 제공하거나 뭘 하면 그 사람들한테 티켓을 한대. 티켓팅을 한대. 그래갖고 뭐 오늘 뭐 100명을 줬다가 하나, 10명을 줬다가 하나 하고. 아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백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하나 믿고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다수의 횡포. 뭐 트루도는 얘기할 가치가 없대잖아요. unacceptable래. 물론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자신의 건강상의 위협을 받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떤 문제로 백신을 못 맞는 분을 근데 적어도 차별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백신을 맞기 힘든 처지 또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 이 프로테스터들을 보면은 그냥 그 백신 정책에 대해서 항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혐오와 편견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실제 트럭 기사들은 다 백신을 맞았어요. 네, 근데 실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너가 가지고 이 시위를 주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는 그 트럼프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요. 실제로. 그다음에 네. 그 캐나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하던 사람들 중에 반대파들. 이게 실제 트럭 기사들이 별로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이게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는 쪽도 백신을 맞기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맨데토리를 시행할 경우 정말 삶이 어려운 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면서 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이 문제도 좀 또한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백신 문제를 보면서 지금 태화님이 제기하신 그런 문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어떤 가짜 뉴스와 음모론과 자기 정치적인 견해를 다 뒤섞어 가지고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도심의 생활을 거의 뭐 못하게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해서야 되겠나, 뭐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혐오나 엉뚱한 데에 화살을 돌리고 하는 그런 오류는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자, 안내 말씀 전해주세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한인회 소식 좀 몇 번 들으셨죠? 아주 랄리 한인회 연말 행사도 아주 잘하시고 또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도 하시면서 정치위원회도 만들고 또 동포분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뭐 쌀과 떡국도 나눠주시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각성을 해서 그런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샬롯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 솜, 담배 이런 거래를 하던 곳이라서 그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기에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고 전시 행사 같은 것들을 꽤 많이 합니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만 샬롯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왜? 옛날부터 이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또 한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성심껏 시간, 돈 뭐 이런 거 쏟아서 잘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다들 바쁘시고 뭐 그러다 보니 관심의 부족, 뭐 생활의 바쁨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인회가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한 2년 넘게입니다, 지금. 그래서 몇몇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 한인회라는 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타민족들과 무슨 문화 행사를 한다든가 영사관에서 왔을 때 적어도 샬롯 한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랑 연락하면 되죠? 이런 거 할 때 적어도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옛날만큼 뭐 큰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활성화된 일들은 못해도 최소한의 일들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의 한인회입니다.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한인회라기보다는 이렇게 개인과 여러 기관과 단체, 한인 소모임, 뭐 스포츠 모임, 뭐 취미 모임, 문화 모임 이런 것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돕고 정보 교류해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한인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샬롯 한인회 준비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 이미 그런 것을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샬롯의 큰 식품점,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식품점에 이 내용을 이미 알렸고 몇몇 교회나 성당, 좀 단체 이 취지의 그 우편물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롯 한인회는 같이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참여가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이렇게 괴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샬롯 한인회는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의지가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들자는 취지로 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샬롯 한인회 맞아 필요해. 뭐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어떤 의견을 줄 수가 있고 이걸 다시 만드는데 조금의 힘을 보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orassoclt@gmail.com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샬롯의 약자입니다. korassoclt@gmail.com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번호 980-308-3607로 문자 주시면 우리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베이징에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분들 부디 안전하게 지내다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오세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